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4월 15일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논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decided in AI mediated learning, the agency allocation framework. AI 매개학습에서 누가 결정하는가? 주체성 배분 프레임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포지션 페이퍼라는 거는 좀 실험 결과를 제시하는 논문과는 달리 커뮤니티의 새로운 관점과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이죠. 그래서 이 AI 교육 시스템 설계자와 학습 분석 연구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학습 결정을 내리는 시대에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논문이 왜 쓰였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 플랫폼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힌트를 요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힌트를 제공할 겁니다. 일정 횟수 이상 틀리면 더 쉬운 문제로 자동 전환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가 라고 한다면 학생이 아니라 AI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대 AI 매개 학습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I Mediated Learning 시스템은 이 학습 계획, 문제 순서, 피드백, 진도 관리까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자동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존 연구는 이 문제를 학습자 참여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기조절 학습으로 대신 측정을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첫째, 학생이 열심히 클릭하고 로그인한다고 해서 학생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공하는 경로를 따라가는 것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EU의 그 GDPR 있죠. 그거와 이제 AI법 같은 거 보면은 교육 같은 고위험 영역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투명성, 자율성, 이의제기 가능성을 또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습자 주체성을 시스템 수준에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자 주체성이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교육학에서 가장 널리 되는 정의가 이제 브로드의 거죠. 그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에 맞춰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론적 배경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비오치키의 사회 문화 이론이죠. 소시오 컬처럴 시절인데 주체성은 개인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물질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적 역량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되게 유명하죠. 디시어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 셀프 디터미네이션 시절인데 주체성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될 때 발현된다라고 하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반두라의 그 사회 인지 이론. 주체성이란 거는 의도나 예측적 사고, 자기조절, 자기반성이라는 네 가지 상호 연결된 과정으로 보는 게 이제 반두라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 AAF라고 하는 그 주체성 배분 프레임워크는 이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조작 가능한 정의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건 뭐냐? 학습 관련 결정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성은 누가 시작하고 거부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이랑 좀 이제 개별되는 게 뭐냐면 이제 구별되는 게 뭐냐면 그 학습자 통제, 그다음에 자기조절 학습. 그러니까 학습자 통제는 이해관계자와 선택 설계를 명시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조절 학습은 학습자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토노미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 지원인데 주체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건이지 주체성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인게이지먼트 참여인데 통제나 의미 있는 선택 없이도 발생하는 관찰 가능한 참여를 이야기를 하죠. 이 구분이 핵심인 거죠. 학생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문헌을 좀 보자면요. 문헌 고찰을 합니다. 러닝 스케일, 자, 리터러처 리뷰를 하는데 이 러닝 스케일 컨퍼런스 논문집을 체계적으로 검색을 한 거죠. 검색어는 이제 에이전시라든가 러너 컨트롤, 뭐 셀프 뭐 다이렉트 러닝, 뭐 메타 코그니티브 컨트롤, 뭐 헬프 시킹 이렇게 총 5가지라고 했어요. 봤더니 이제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게 전체 논문 중에 학습자 주체성을 명시적으로 다룬 논문은 단 한 편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파이썬 자기주도 학습 환경에서 세 가지 조건을 실험했던 뭐 정보 제공과 높은 선택권, 정보 미제공과 높은 선택권, 뭐 정보 제공과 낮은 선택권 뭐 이런 결과를 이제 내보냈다는 거죠. 그 높은 선택권과 정보 제공이 동기와 참여를 높이기는 했는데 학습 성과는 오히려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뭐였냐면 너무 선택이 많아가지고 인지 부하가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검색으로 찾은 논문을 모두 분석을 하니까 모두 주체성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대리지표, 그러니까 참여,
개인화, 자기조절, 도움 요청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제안한 출발점이 여긴 거죠. 이 현재 학습 스케일 연구는 주체성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이를 위한 명확한 분석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 과제의 일이 뭐냐? 이 conceptual ambiguit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개념적인 모호성인데 주체성은 뭐 AID, 뭐 학습 분석, 뭐 러닝 스케일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긴 하는데 일관된 정의 없이 사용된단 말이죠. 이제 세 가지 모호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개인과 집합의 문제입니다. 이 전통적 교육 이론은 주체성을 개인 학습자 내부에 위치시키는데 이 AI 매개 사회기술 시스템에서는 주체성이 학습자, 교육자, 기관, 기술 인프라 전체에 이제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튜터링 시스템이 힌트를 결정하고 문제 순서를 선택할 때 그게 그럼 시스템의 결정인가, 설계자의 결정인가, 아니면 학습자의 결정인가에 관한 의문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단기 행동이냐, 아니면 장기 발달이냐라는 건데 많은 시스템이 즉각적인 클릭이나 응답 패턴에서 주체성을 추론하죠. 그러나 이제 주체성은 정체성 형성, 그다음에 뭐 인식론적 판단, 뭐 메타인지적 성장, 뭐 학습 목표에 대한 지속적 주인의식을 통해 시간에 걸쳐 발현이 됩니다. 이 순간적 행동을 지속적 주체성과 동일시하면 AI 매개 시스템이 주체성을 지원하는 정도로 좀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자동화가 이제 역량 강화라는 착각인데 AI가 계획, 평가, 뭐 인지적 스캐폴딩 이런 걸 담당하면 담당할수록 학습 성과가 개선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연구자가 이거를 학습자 역량 강화로 empowerment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인지적 작업을 AI에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자의 의도적 행동 역량을 강화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성이나 의사결정, 의미 있는 통제의 기회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적 접근인데 이 주체성을 이론적으로 근거 있는 구성 개념으로 취급하고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뭐였냐면 행동 대리 지표 의존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참여는 뭐 관찰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시스템 설계에 활용하기 쉽죠. 그래서 이제 학습 스케일 연구를 보면은 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근데 이제 옛날 코에딩거의 유명한 논문 그 Learning is not a spectator sport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능동적 응답이 수동적 시청보다 더 나은 학습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얘기를 하죠. 능동적 참여가 주체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학습자는 이제 클릭하고 응답하고 뭐 끈기 있게 지속하면서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적 통제를 거의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발레도 있습니다. 최근 뭐 지연 행동, 그러니까 지연 행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과제 완료를 미루는 행동이 일부 학생에게는 전략적이고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 지표로는 이걸 이탈로 분류하겠죠. 하지만 주체적인 학습 전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 측정 정렬 문제라는 게 있어요. 주체성을 측정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각된 통제, 그러니까 설문조사 같은 거죠. 또는 관찰 가능한 행동.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경로 추천 시스템에서는 많은 대규모 프로그램에서 학습자는 기본 순서, 다음 과목 또는 지속률을 높이도록 설계된 적응형 페이싱 규칙에 의해 안내가 되겠죠. 이 시스템들은 이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겠지만 이 계획 수립과의 축적 사고를 학습자에게서 기관, 알고리즘 로직으로 이관을 시키는 거죠. 학습자는 이제 장기 목표와의 맞음을 고려하지 않고 추천 경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죠. 학습자가 뭐 활동적인가? 아니면은 끈기가 있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어떤 대안이 존재하는가? 뭐 학습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 학습 궤도에 대한 통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제 세 번째 도전 과제는 뭐냐면 이 효율성과 학습자 통제권이에요.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대규모 학습 환경은 안정적인 콘텐츠 순서, 뭐 일관된 규칙, 예측 가능한 페이싱 구조, 뭐 자동화된 워크플로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뭐 스케일을 달성하겠죠. 근데 이제 이 학습자 주체성은 숙고나 변이, 뭐 시간을 통해 표현이 돼요. 예를 들면 뭐 목표 설정이나 대안 탐색, 트레이드 오프 반성이나 뭐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적응 같은 거죠. 이 논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구체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인지 부여예요. 자,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주체성 지원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선택은 뭔가 초보자나 학습 지원이 적은 사람한테는 결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성과를 저하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학습자들은 복잡성과 일부 통제를 알고리즘에 양도해야 한다는 이유로 높은 수준의 선택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자율성이랑 이제 안내인데
뭐 자동 피드백 같은 스캐폴드는 학습자의 진전을 도울 수는 있는데 뭐 개인화된 또는 이제 권위 있는 것으로 프레임될 때 학습자가 뭐 실행 가능하다거나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형성을 하죠. 이 패턴은 이제 목표 설정이나 모니터링, 반성적 선택을 연습할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형평성과 개인화라는 건데 예측 성공률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은 일부 학습자를 더 안전한 경로로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뭐 이는 도전적 자료나 고급 트랙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하겠죠. 근데 이는 탐색이나 장기 성장을 중시하는 학습자들한테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피델리티랑 어댑테이션인데, 이 스케일에서 개입은 일관성 평가와 배포를 위해서 일관성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학습자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적응적이죠. 학습자는 이제 작업을 재해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프롬프트에 정하거나 재활용하고 설계자 과정과 다른 목표를 추구하죠. 이 충실도를 강제하는 설계는 평가를 안정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주체성을 발휘하는 적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 경로를 얘기하죠. 경계가 있는 주체성, 스케일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통제가 의미 있고 학습 가능한 목표 지향적 결정 지점을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할 것이고, 뭐 해석 가능하고 결과적인 옵션으로 선택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투명한 트레이드오프와 뭐 가역적인 결정을 제공한다던가 뭐 즉시 주체성이 가능하다고 가정한 대신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습자의 선택 능력이 스캐폴딩을 따라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도전 과제는 이 AI에 의한 주체성 재배분 문제예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AI 매개 시스템에 의한 주체성의 재배분이라고 해가지고 현대 AI 학습 시스템 자체가 뭐 계획이나 페이싱, 평가, 문제풀이에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체성은 더 이상 학습자에게만 있지 않고 학습자, 설계자, 기관, 알고리즘 시스템 전체에 재배분된다는 거죠. 이 재배분이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의 대리지표 최적화예요. 그러니까 참여, 지속성, 단기 성과를 최적화하는 거죠. 주체성을 지원한다고 주장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대안이 가시적이고 가역적이고 결과적인지를 제약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스템 로직에 대한 학습자 적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학습자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배우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조절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노력을 최소화하려고 추천을 따른다던가, 인센티브를 게임한다던가, 뭐 AI의 생성 피드백에 판단을 위임한다던가, 이게 선택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시스템 로직에 관한 전략적 수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명확한 책임인데, 학습자가 나중에 과목 옵션이나 뭐 경력, 궤적, 졸업까지의 시간을 제한하는 추천 경로를 따르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인간과 AI 결정의 연쇄에서 발생하고 어떤 단일 행위자에게도 명확히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GDPR이니까 EU의 AI 액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GDPR은 이제 그 교육을 포함한 고위험 영역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설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고, AI 액트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과 이의 제기 가능성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체성을 이제 네, 배분을 하기 위해서 네, 이 핵심 권한이라는 거, 그 결정 지점, 그 주체성이 실현되는 바로 그 지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AIF는 이 모든 결정의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분리합니다. 첫 번째 컨트롤이고 누가 행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하고 무효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옵션 중에 선택하면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체성은 다음 네 가지 차원을 따라 분석이 되는데 분산, 그러니까 결정이 어떻게 분산되는가, 학습자, 교육자, 기관, AI 시스템, 선택 설계는 선택이 어떻게 설계되는가, 기본값, 제약, 현저성, 투명성, 증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거가 결정을 지원하는가, 무엇이 관찰되지 않는가, 오리의 책임이 누가 있는가, 그다음에 시간 지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 척도에서 결과가 전개되는가, 즉각적인가, 장기적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틀과 비교를 좀 하자면요. SRL 같은 경우는 학습자 내부의 과정에 초점이 있는 거고, 자기결정 이론은 자율성 지원 환경을 강조하는 거고, 휴먼 인더 루프는 일관 참여를 좀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AF 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5개 분석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결정 명시화예요. 그래서
분석할 학습 결정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범위를 이제 즉각적 작업, 과목 수준, 학업 궤도까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학습자는 어떻게 진행하는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스텝 2는 의사결정자를 식별하는 겁니다. 모든 참여자를 파악하고 뭐 학습자, 교육자, 기관, AI 시스템 각 참여자의 권한 형태를 명시하는 거죠. 뭐 선택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있는가, 무효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선택 설계 기술입니다. 시스템이 가용 옵션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거죠. 뭐 어떤 기본값인가, 어떤 제약인가, 뭐 의사결정 맥락이 얼마나 투명한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네 번째는 증거와 책임의 정의입니다. 무엇이 어떤 증거가 결정을 알리는가, 무엇이 관찰되지 않는가, 오류나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스텝 5는 평가 시간 지평을 설정하는 거죠. 결과가 평가되는 시간 척도를 결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 내에 되는지, 세션 내에 되는지, 아니면 뭐 과목 수준인지, 뭐 장기 학업 궤도인지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 사례에서 이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어, 네, 그래서 이제 예시 사례를 보자면 결정 정의, 뭐 의사결정 주체, 선택 구조, 근거 및 책임, 뭐 시간 지평, 요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까 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하고 이제 조금 예시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5가지 방향을 좀 제시를 하는데 결정 맥락을 좀 과학적으로 개발하자. 그러니까 뭔가 분산의 주체성을 위한 공유 분류법을 개발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연구자마다 주체성을 좀 다르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중모달 데이터를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뭐 힌트를 클릭할 때 뭐 학습자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클릭했는지 아니면 자신 있게 힌트를 요청했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델을 이용하자라는 거고, 이제 공유된 분류법을 하자라는 거죠.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AAF가 그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발달적 주체성 모델링. 그러니까 이 정적인 학습자 속성으로 에이전시를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죠. 이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는 것으로 좀 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계 목표로의 번역, 디자인 타깃은 이 주체성에 관한 주장을 이제 구체적인 좀 교수법이나 뭐 시스템 설계 목표로 변환을 하자라는 거죠. 이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학습자가 3가지 의미 있는 결정 지점을 매 세션마다 가져야 한다와 같이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 한계들도 막 적어 놓긴 했었는데 학습자 주체성이나 구조적 분석에 좀 집중했다 이런 한계점을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서는 5가지 단계를 그 주체성 주장을 명시적이고 비교 가능하게 만들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결정을 분석하고 누가 권한을 가지고 선택이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증거가 사용되고 무엇이 관찰되지 않는지 어떤 시간 지평에서 결과를 평가하는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해석 가능하고 결과적인 결정 지점을 설계해야 되고 선택 설계가 투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학습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결정이 가역적인지. 그리고 이제 시간에 걸친 주체성으로 스캐폴딩을 좀 하자라는 거고, 네, 공정성을 좀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R이나 AI 액트 같은 얘기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규제를 준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론을 하자면 AI가 학습 결정의 상당 부분을 지금 담당하는 시대에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 형평성, 윤리성과 직결된 실증적인 연구 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진단이라던가 AIF 프레임워크, 또 분석 도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o decide,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결정은 누구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